국회 입법 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로지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이 선거구를 확정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 오늘은 농어촌 지역 선거구에 대한 고민을 담은 법안을 살펴보겠는데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대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특별히 농어촌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해 오셨는데 농어촌 내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현안이라든가 관련해서 입법 발의하신 법안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네. 다양한 법안들입니다. 기초 농산물에 대한 국가 수매제 같은 네. 게 이제 대표적입니다. 네네. 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또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 농산물이 되겠는데 네. 이런 게 최소한의 그 가격 보장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농가로서는 늘 가격 변동에 피해를 보는 것이고 네. 또 도시 거주자들도 마찬가지죠. 값이 쌀 때는 좀 어떨지 모르지만 값이 급등하게 되면은 가격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생산자나 소비자나 다 함께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네. 포함해서 몇 가지 내놓고 있습니다. 네네. 자, 최근에는 예. 법안은 아니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예. 여야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그건 어떤 거냐면 쌀값이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작년 동기에 비해서 무려 6.9%, 7% 가까이 하락했어요. 아, 예. 이건 지금 사실 다른 품목에서 공산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면 굉장한 지금 여론이 일어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떨어지지도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쌀값에 대해서는.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이번에 통과를 시켰고 결의안을 다행히 이제 그런 노력의 결과로 정부에서 무려 한 5, 6개월을 미적거리다가 네. 최근에야 쌀 6만 톤에 대한 추가 매입 네. 그리고 이른바 이제 시장 격리 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애쓰셨습니다. 예, 오늘 이제 모신 이유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한 내용 때문인데 일명 고향 투표제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네. 이 법안을 발의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죠? 네, 이제 여야 의원들 같이 네. 해서 제가 이제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제 고향 투표제라고 언론에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네. 네, 이건 어떤 거냐면 지금은 주민등록상의 인구 거주지에 따라서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가족관계 등록 인구로 투표를 하게 하자 이런 겁니다. 네. 이제 가족관계라는 것은 옛날 호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호적상에 나와 있는 사람이 그 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물론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가족관계는 예컨대 경남에 예컨대 어디랄까 진주에 살고 있지만 네. 실제로 고향은 진주지만 거주지는 서울의 동대문구다. 아, 그렇죠. 이럴 경우에 가족관계 등록은 지금 진주에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럴 경우는 본인이 선택해서 진주에서 투표를 하고자 한다면 선택해서. 그쪽에다가 네. 선택해서 그쪽에서 투표할 수 있게 허용하자는 네. 그런 제도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 이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거의 네. 이제 해체되는 위기에. 상황에 왔습니다. 네. 오직 인구만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인구가 계속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도시로 빠져나가게 되고 등등 이유로 해서 그러면은 그 지역의 대표성은 사실상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런 우려에 처해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궁리한 끝에 이른바 고향 투표제를 법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네. 의원님 지역구가 장흥, 강진, 영암
지명으로는 3곳이나 되지만 계속해서 유권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있죠. 뭐 저희 지역은 이제 3개의 그 행정 단위가 합해져 있지만 네. 4개가 합해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상으로 보자면 서울에 뭐 한 10배 가까이 되는데 국회의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구청이 25개 구청이 있잖아요. 예. 그 서울에 2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구청에서는 또 국회의원이 3명, 4명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특수한 그 기준만을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제 그 결정을 한 겁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상원, 하원의 양원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연방 정부 있고 주 정부 있는데 연방 정부 같으면 상원이 수가 100명이에요. 네. 미국은 뭐 주가 50개 주 아닙니까? 그렇죠. 50개 주가 각각 2명씩 해서 상원은 100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원은 인구 비례로 해가지고서 435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원은 아무리 인구가 작아도 네. 또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똑같이 2명씩 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인구 등가성 또는 인구 대표성이라고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와이오밍 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 56만 명이에요. 100만 명이 안 됩니다. 주인데도요. 그런데 연방 상원이 2명이에요.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은 캘리포니아 주 같은 데는 3,700만 명, 4천만 명이 다 됩니다. 네. 여기도 또 그래도 2명. 2명. 그러니까 철저히 여기는 연방 상원의 경우는 지역 대표성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히 오해하시는 게 미국은 상원이 지역 대표성이지만 하원은 인구 대표성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지 네. 않습니다. 물론 인구 대표성인 것은 맞지만 미국의 하원은 10년에 한 번씩 인구 그 전체 조사를 통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주에는 하원을 많이 주고 인구가 네. 줄어들면 뺏어갑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지금 아까 말씀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50명이 넘어요. 435명 중에서 53명이니까 뭐 10한5% 되잖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한 와이오밍 같은 주를 포함해서 7개의 주들은 네. 도저히 한 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최소한 한 명씩은 주어서 하원 의원이 한 명밖에 없는 데가 7개 주나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원조차도 인구 대표성을 하되 네. 지역 대표성을 부분적으로 존중한달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은 상하 양원에서 다 이 지역 대표성을 그렇군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단원제잖아요. 네. 국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국회에서 오로지 인구 대표성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행정 단위가 이제 시군 구잖아요. 네. 시군 구가 국회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네. 그 시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여의도의 국회 또는 구를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정말 잘못되어 있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은 바로 그러한 부분을 손보셨겠군요. 네, 보완하는 어떤 겁니다.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인구라는 게 주로 이제 도시로 쏠리면서 이제 인구가 이게 해체되고 이제 네. 줄어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 있던 인구, 네. 가족관계 등록부에 들어있는 인구, 네. 내 고향에서 내가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네. 그렇게 되면은 농어촌도 현행의 선거구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취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서울에서 할지, 그러니까 살고 있는 곳에서 할지, 고향에서 할지 양자택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두 군데서 다 하는 본인이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고, 선택해서. 뭐 이제 한 표밖에 안 되는 거니까 네. 한 군데서밖에 못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사전 투표제 또 부재 투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네. 본인이 고향은 농어촌 지역이지만 네. 서울에 살고 있다면 서울을 떠나지 않고 서울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네. 좋은 점을 생각해 보니까 내 고향 발전을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보이는가 하면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이 지역 감정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말도 나올 법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뭐 지역 감정이라보다는
이제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 많이 이렇게 높아지지 않겠나 전국적으로 네. 하는 생각합니다. 지역 감정은 이제 우리가 주로 말할 때는 영호남 간에 네. 또는 다른 지역 간의 의견인데 요거는 이 선거법은 도시와 농촌 간의 문제란 말이에요. 아하. 그러네. 그 영호남은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영남이 되건 충청이 되건 무슨 뭐 강원이 되건 제주가 되건 전남이 되건 상관없이 자기 고향에다가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네. 애향심이 일어나고 고향에 대한 관심은 뭐 영호남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지만 지역 간의 문제는 전혀 그건 아마 잘못 이해된 오해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생활은 타 지역에 사면서 투표는 고향에서 하게 되면은 그 지역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는가, 그 지역에만의 일꾼을 잘 선별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네. 대해서 좋은 뾰족한 해법이 있으신가요? 옳은 지적이십니다. 네. 네. 난점이 하나입니다. 아, 아무래도 이제 뭐 서울 동대문에 살고 있으면서 전남 해남의 사정에 대해서는 정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런 것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법정 홍보물 같은 것을 다 이제 주소가 있으니까 이제 네. 보내드리면 그걸 보고서 본인이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이라는 거 여러 가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난점이긴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한계일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때는 해외 동포들이 투표하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데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재외국민 투표. 더구나 예를 들어서 한 40년, 50년간 곡을 떠나 있던 사람이 대통령 선거 때 후보들 보고 찍는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생기는 그런 어려움이랄까 난점과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행했을 때 이점이 더 명분과 이점이 크기 때문에 네. 제가 해외 동포들에게 투표권을 대통령 선거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는 것과 뭐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네, 의원님께서 작년에 그 특정 지역을 기반한 정당 설립과 관련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관심을 네. 끄신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은 만약에 지역구가 사라지게 되면 선거구가 사라지게 되면 시군구라는 기초단체의 의미가 기초자치단체의 의미가 사라지지 않겠느냐. 힘을 그렇습니다. 받지 못한다. 네, 이런 네. 의미를 주셨는데 네. 우리 농어촌이 당면한 과제들 풀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당면한 과제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차에 또 말씀을 주셔야 네. 왜 그 지역에 또 선거구가 아무리 작더라도 필요한가에 대한 당위성이 설명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전 말씀 중에 제가 이제 법안 작년에 냈던 것 중에 특정 지역을 근거로 하는 정당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네. 아주 오해 소지가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든지 네. 정당 설립을 좀 쉽게 네. 자유롭게 허용하자는 법안을 냈습니다. 5개 광역에서 정당이 도지부나 시지부가 있어야 정당을 설립할 수 있게.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당 설립 굉장히 어렵게 해놨어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유럽 같은 데는 그렇게 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전남에서도 얼마든지, 경남에서도 얼마든지, 강원도에서도 얼마든지 지방 정당이랄까 지역 정당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녹색당도 그렇게 출발을 했고, 뭐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업을 생태 농업을 지향하고 좋아하는 농민들이 만드는 정당을 네네. 우리는 뭐 제주도에서 하고 싶다. 그럼 제주도에다 그 정당을 설립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네. 해서 기존의 거대 정당들에 대해서 자극도 주고 네. 또 우리 유권자들, 우리 주민들, 국민들의 선택의 기회와 폭을 넓혀드리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거이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농어촌이 당면한 네. 과제들이요. 농어촌에 당면한 과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네. 우선은 이제 88 올림픽, 1988년 서울 올림픽 네. 이전 84년까지는 도시 근로자, 도시에 거주하는 분들의 평균 소득보다 농촌 지역이 더 높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그랬던 거예요. 네. 84년까지. 한 25년 전만 해도. 네. 그랬다가 이제 아까 말씀한 이제 그 연간을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이제 도시 근로자 소득이 더 높아지고 농어촌 지역이 이제 하락하고. 네. 그랬다가
최저점이 2012년이었습니다. 네, 네. 3년 전에 최저점일 때는 도시 근로자 소득을 100이라고 했을 때 농어촌 지역은 57.5%. 100만 원일 때 57만 원인 거예요. 그렇군요. 이렇게 격차가 불과 한 20몇 년 사이에 급전직하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농어촌 지역의 지리적인 한계도 있을 거고 또 농어촌 지역 자체적인 문제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지역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농업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는 상한기, 공한기라는 게 없지 않냐. 늘 상번기, 공번기인데 우리 농촌 지역에는 농한기라는 게 있지 않냐. 그렇죠. 농한기를 극복하고 1년 내내 농번기를 우리도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 그래야 도시처럼 대등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소득의 격차 문제는 역시 정부의 정책의 문제였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주로 이제 이 표가 많은 쪽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인구 대표성 비슷한 얘기가 될 텐데, 우리는 이제 5년 단위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잖아요. 대통령 선거 이겨야 또 집권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표가 뭉텅이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재정을 투입하고 정책을 배려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농촌 지역이 자꾸만 이제 후진하게 되는 이제 그만큼 이제 상대적인 침체에 낙후로 빠져들게 되는 그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야 할 일은 우선 무엇보다도 재정 투입을 이제 농어촌 지역에다가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농어촌 지역은 우리 사회의 이제 새로운 블루오션, 새로운 가능성의 미개척 신대륙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서울에 인구 1,000만이 살고 있지만 저희 3개군이 14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면적은 서울의 3배 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신대륙인 겁니다. 그러네요. 이쪽에다가 많이 귀농귀촌도 하시고 또 저출산 극복이 되도록 노력도 하시고 교육에도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농어촌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게 하는 이런 국가 정책의 근본적인 변경이 절대적으로 아주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 뭐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 정책 토론회 뭐 개최도 하셔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논의가 좀 더 필요해 보이는데 처리 전망까지 전망해 보면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시는지요? 공청회는 한번 이제 국회에서 했습니다. 개헌 특위에 이제 저희 법안이 좀 상정돼 있습니다. 이제 저희 법대로 그대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저는 이제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취지가 살려져야 한다는 거. 그래서 도시에 있는 그 유권자들을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 지역 대표도 어느 정도는 존중되고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꾸준히 설명하고 있고 또 언론 매체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나 하고 전망합니다. 의원님께서 올 1월에 이 전남 도당위원장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이 최근에 이 커피 한 잔 마신 것까지 다 소상히 적어놓은 그 파격 당비 공개 때문에 주변에서 화제를 또 모은 바가 있으세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치 개혁이란 어떤 것입니까? 국민이라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 거 그게 뭐 정치 개혁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제 당비 도당의 그 운영 뭐 재정 내역 일체를 지금 매월 공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건 간단한 겁니다. 도당을 운영하는 것은 당원들께서 매월 1,000원, 2,000원씩 내주신 그 돈들을 모아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분들, 당비를 내신 당원들에게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다고 보고 드리는 거, 알려드리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 기본이죠. 다만 왜 지금까지 여야 정당들이 왜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하지를 못했을까 하는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저희 전남 도당한테는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뭐 있는 거 투명하게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뭐 불투명할 일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해서 하고 있고 그냥 정치 뭐 거창하게 정치 개혁 말씀을 하신다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모든 일에는 이제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과 원칙이. 예, 정치에도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은 어떤 거냐면 학교 다니실 때 왜 운동장에서 여학생들도 뭐 똑같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나 누가 앞에서 기준 하면 이제 그렇죠. 뒤로 쫙 쫙 쓰잖아요. 쓰죠. 그렇죠. 그 기준입니다. 네. 한국 정치의 기준이 누구냐, 무엇이냐. 뭐 대한민국 국민 아니면 다른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원하시는 거,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고 지시하는 바, 그걸 따라가는 것, 이것이 개혁의 옳은 방향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네. 지역 현안 많은 것이 있으시겠지만은 뭐 얼른 생각나는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 이제 지역 현안은 이제 농업과 관련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요. 지역마다 저희 이제 영암 같은 데는 네. 이제 대불 산단과 조선 산업이 유치돼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조선업의 불황이라든가 또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중앙 정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지원을 네. 하고 있고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인 노력과 관심과 재정 투입 이런 네네. 것들을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저희 장흥과 강진은 공교롭게 똑같은 문제인데 이 이제 장흥 회진 쪽에 항만공사의 그 여파로 우리 양식업 바다가 많이 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해 용역에 대한 조사를 해야죠. 네. 조사를 하고 이제 피해 보상을 해야 할 겁니다. 또 강진에도 이제 강진만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네. 이 두 곳이 다 지금 중앙 정부가 뭐 나름대로 고충은 있겠지만 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께서 볼 때는 성에 차지 않는 면이 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해결해야 할 큰 짐을 жил머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입법 계획 있으십니까? 또 하나 제가 이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게 네. 감정 노동 종사자의 인권에 관한 법률을 이제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공청회 하고 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감정 노동자는 아시잖아요. 그럼요. 뭐 콜센터라든가 이런데 텔레마케터들. 그 네. 이제 그냥 자기 용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전화해가지고 그냥 뭐 온갖 맞습니다. 이런 예.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게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공청회 개최하고 법안을 좀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의원님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입법 데이트 오늘 새정시민주연합 황주홍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